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관련주를 제가 3월 말부터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 3월 말에서 4월 정도면은 여행 관련주를 여름 관련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름 관련주에 대해서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름 관련주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 그냥 사세요. 봄 준비해서 1월부터 사놓으면은 요게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대박이 났죠. 소위 말해서 진짜 대박이 났죠. 정말로 100%안 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많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대박이 났다. 이번에는 여행 관련주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 여행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게 별로 없어요. 여행 관련주 쪽으로는 물론 있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들은 좀 시총이 대부분 좀 커요. 왜냐면 항공주를 벤처기업이 항공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드투어, 하나투어 이런 걸 봐도 여행 쪽도 좀 큰 쪽을 중심으로 하니까 작은 여행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여행 관련주를 먼저 오늘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여행 관련주가 여름 관련주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름 관련주 중에서 여행 관련주를 본다. 이게 왜 여름 관련주입니까? 간단하죠? 피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엄청나게 덥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다들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기도 이제 달궈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덥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다, 계곡 같은 곳으로 등 이런 데로 많이 갔었어요. 수영장. 물론 지금도 많이 가죠. 지금도 우선순위로 많이 가죠. 근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옛날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요. 가격 자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물론 국내보단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럴 때 한번 나가는 게 좋잖아요.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리고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도 같이 나갈 겸. 그래서 좋은 경험 시켜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 언제 예매합니까? 여름에 7, 8월 휴가 시즌. 여행 가기 전에 한 6월 달에 예매하시나요? 6월에 예매하시는 분 있나요? 6월에 예매하시면은 아마 매진일 겁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진이 아니라면 진짜 엄청나게 비싸긴 하죠. 성수기인데다가 정말 마지막 남은 프리미엄에서 엄청나게 비싸다. 이거 지금 4월에 알아본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름에 휴가 어디 가지? 피서 어디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생각하진 않아도 이번 여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하고 계실 거고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말부터 말씀드렸죠. 3월 말부터. 3월 말부터 보신 분들은 만약에 이 항공주 같은 쪽을 여행 관련주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예상외로 대박이 났겠죠. 왜 대박이 났는지는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보시면은 조양호 회장 별세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 별세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붙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요 아래 구간에서 이제 오늘 종가 여러분들이 볼 때 어제 종가죠. 저는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네. 여기 종가부터 시작해서 눌리는 구간 34,500원까지 오면 진짜 좋은데 안 올 것 같죠. 34,500원까지 와주면은 좋고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으면은 35,000원 중반 정도 35,500원부터 시작해서 35,500원부터 시작해서 요 구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분할로
천천히 34,500원까지 밀릴 때 천천히 담으면 1차 매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지가 아무리 밀려봐요 31,000원 구간 이탈하겠어요. 31,000원. 뭐 여기가 2차 매수 구간, 요게 1차 매수 구간, 여기가 2차 매수 구간, 요런 식이 되겠죠. 3월 말에 말씀드렸을 때부터 4월 초까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한 3번 정도 말씀드렸죠. 여름 관련주 그냥 담아 놓으세요 하고. 그때 만약에 관심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아마 수익이 좀 나셨을 거예요. 뭐 축하드리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못 가면은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손이 잘 안 나가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41,650원 갔다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른 거, 대한항공이랑 이 계열사들이 오른 거는 이제 뭐 진에어가 있죠. 진에어랑 뭐 한진칼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이 오르는 거는 지배구조 개편 쪽이 나오니까 이게 뭐 2세 쪽으로, 2세 3세 쪽으로 이제 뭐 대물림을 하게 되면은 신뢰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신뢰성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신뢰성이냐? 야, 나한테 그럼 뭘 해줄 거냐? 당신으로 바뀌면 당신이 이사로 되는데, 대표이사로 이제 등극하는데 뭐 도움을 주면 우리가 투표를 찬성을 해주면 뭘 줄 거냐? 적어도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이라도 많이 주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다. 그래서 한진칼 주주 지배구조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기업들, 지주사 쪽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진에어도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요것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진에어랑 뭐 대한항공, 여기에 아시아나도 이게 갑자기 또 금호그룹에서 개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매각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 갭상승 나와서 따라붙으신 분들 잘못했으면은 골로 갔죠. 9,000원 위에서 사신 분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못 가고 이렇게 쭈루룩 밀려갖고 6,000원대로 내려온다, 9,000원에 사신 분들은 순식간에 3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최고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어제 봤을 때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면은, 갭상승 나오는데 출발을 하면은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매매 구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눌릴 때, 조정받을 때 차라리 노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때 뭐 3월 말부터 해서 4월에 꾸준히 말씀드렸을 때 천천히 올라오다가 대박이 났는데,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 몇몇 분들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이 와요. 이거는 약간 운도 따르는 거죠. 대한항공 계열이랑 아시아나항공 계열이랑 보면은, 아시아나 쪽에는 이제 그 에어부산이 있죠.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도 있고 뭐 한데, 에어서울은 상장을 안 했으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갭상승도 안 나오고, 갭상승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갭도 안 나오고 그냥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깔짝대다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이러면 피곤한 거잖아요. 9,000원에 사서 8,000원 됐으면은 벌써 마이너스 10% 이상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급등한 종목 따라붙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쉬어가면은 지지력 받는 거랑 확인하고 그때 뭐 들어가면 모를까, 급등한 종목을 따라붙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요 외에도 항공주들이 또 있죠. 뭐 예를 들면은 AK홀딩스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지주사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랑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항공. 그래서 제주항공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AK홀딩스가 56.93, 57%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K홀딩스가 같이 볼 수 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다른 항공주도 오르니까 덤태기로 같이 오르다가 쭉 밀려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9,000원 중반 정도까지라도 내려와 주면은 오히려 좀 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39,000원 뭐 4만 원 아래서는 괜찮아요. 39,500원 전후면 더 좋긴 한데 4만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제 뭐 한 번에 큰 물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뭐 괜찮겠죠. 이런 쪽도 이제 LCC 항공사들이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아까 진에어랑 뭐 에어부산 보여드렸을 LCC 항공사들이 많잖아요. 또 보면은 뭐 TA가 있죠. TA 같은 경우는 예림당이 있습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가 같이 뭐 지주사로서 올라갈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괜히 튀었다가 밀렸는데 6,400원 이하권에서는 6,400원 이하에서 6,300원 6,300원에서 6,400원 사이 요 구간에서는 뭐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들고 가볼 만한 뭐 이런 종목이고, 이게 보시면은 예림당 말고 그 티웨이를 보여드려야죠. 티웨이 홀딩스를 이제 보시면은, 티웨이 홀딩스를 보시면은 예림당이 51.38%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웨이 홀딩스도 이제 항공 관련 쪽으로 이제 엮여 있다. 그래서 요 60일선 돌파하는 텐데 밀려버렸어요.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은 분홍색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밀린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둘 중 하나가 나온다. 요게 꼬리를 요렇게 해서 슬슬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슬슬 완만해져서 말아 올리겠죠. 한 다음 주쯤이면은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원 부근에 있는데 여기 돌파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를 보는 이유는 티웨이 항공 때문이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하죠. 여기 LCC 항공사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만 이렇게 그쪽 계열사만 날라갔고 나머지 쪽은 한번 반짝해서 우리도 가나 하다가 다 음봉으로 밀려 있죠. 이것도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뭐 티웨이 홀딩스랑 똑같이 21선 기울기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겠네. 이번 주 주후반에 다음 주 초면은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요게 8,000원인데 요거 8,000원 아래서 이렇게 뭐 7,900원 즈음 이 근처라도 와주면은 뭐 되겠죠. 8,000원 아래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 놔가지고 9,000원 돌파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제 네. 요 구간에서 매물 만든 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을 갖고 이렇게 뭐 시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보고 빠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크리엔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1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도 그냥 기어갔잖아요. 그리고 2월에 조금 가고 그냥 기어가다가 결국에는 봄에 터졌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항공 계열은.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뭔가 큰 대형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게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 관련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가지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데 뿌듯하긴 한데 정책이 같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정책이 몰렸죠. 그래서 이쪽은 생각보다 더 많이 갔다.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식으로 도박이 아닌 투자의 개념이라면 충분히 여름까지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모두 투어 그리고 하나 투어 이 두 가지 뭐 여행사가 대표적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천천히 담으면 돼요. 밀릴 때마다 슬슬 담으면 돼요. 이건 가격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 일봉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작년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놓으면 돼요. 모두 투어 별로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죠 모양이. 하나투어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는 위쪽이 아니라 좀 눌릴 때 잡으면 좋겠죠. 73,000원 부분까지 왔을 때 잡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요 양봉이 좀 멋지게 올라와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모두 투어도 이 양봉이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한 73,000원 구간까지 밀려주면 땡큐하고 안 밀려줘도 한 74,000원 아래서부터는 분할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당장 움직이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네요. 모두2는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냥 사시면 되고 하나투어는 이제 천천히 눌릴 때마다 좀씩 분할로 매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름 관련주 질문하셔서 뭐 첫 번째로 이제 좀 큰 기업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 그리고 뭐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지수를 먼저 말씀드려요. 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핵심입니다. 아니면은 뭐 남북 경협이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뭐 업종이나 섹터 쪽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크게 보고 먼저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줄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섹터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대기업들 먼저 본 다음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름 관련주 나머지는 이제 좀 작은 종목들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종목들은 시총이 작으면은 상승할 때 탄력은 좋아요. 미세먼지 관련주는 다 탄력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탄력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여행 관련주는 이렇게 막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별로 해서 좀 큰 규모가 있는 쪽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다가 이제 규모 작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이렇게 엄지 모양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